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블루프린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블루프린트를 배우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기존의 다른 엔진에서 코딩을 하시다가 얼리얼 엔진으로 넘어오셔서 배우시는 경우랑, 아니면 아예 코딩 자체를 모르시는 아티스트 분들께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자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코딩을 하셨던 분들은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너무 기초적인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논리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딩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셔도 강의를 따라오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드실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께서 모든 프로젝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 문제가 거의 없을 정도로 블루프린트는 굉장히 강력하고 또한 친화적입니다. 긴 설명은 너무 지루하네요.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블루프린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얼리얼 엔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이쪽에 게임에서 3인칭 그리고 시장용 콘텐츠를 체크, 활성화한 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 이름을 study bp 01로 해주겠습니다. 앞으로 입문 강의에서 다룰 블루프린트는 모두 이 프로젝트에서 제작할 거예요. 추후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방법을 잊어버려서 영상을 돌려보시면 물론 좋겠지만, 빠르게 찾아보시기 위해서는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블루프린트를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로젝트 위치를 설정하셨다면 생성을 눌러줄게요. 버전은 5.0 이상이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는 5.2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먼저 콘텐츠 브라우저를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좌측에 콘텐츠 폴더 아래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름은 숫자 0 my 라고 해줄게요. 그러면은 가장 상단으로 폴더가 올라오게 되는데, 컬러 설정에서 알아보기 쉬운 색깔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폴더를 만들어주고, 이번에는 BP라고 해서 만들어줄게요. 블루프린트의 약자입니다. 하고 색상은 가급적이면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네, 이렇게 되었고요. 이번엔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볼 건데,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콘텐츠 브라우저 빈 공간에 우클릭을 하면은 이전에 봐왔던 이렇게 머티리얼 있었죠? 그 바로 아래 블루프린트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이 5.2 버전 기준으로는 이곳 에셋 생성 부분에 있고요. 주로 사용하는 친구들은 이쪽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래쪽에 블루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블루프린트들이 있는데, 여기에 블루프린트 클래스, 이거는 이쪽에 있는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랑 여기 있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랑 동일한 거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자주 사용하는 이쪽에서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누르면 이렇게 부모 클래스 선택이라고 해서 액터, 폰, 캐릭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아래쪽에 모든 클래스를 누르면 다양한 클래스들이 보입니다. 다른 건 크게 신경 쓰실 게 없고요. 간단하게 액터, 폰, 캐릭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고, 추후 게임 제작에 필요한 클래스들은 초급 강의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액터인데요. 액터는 레벨에 배치할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을 액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레벨에 보이는 이런 큐브라든가 아니면 이런 텍스트, 그리고 플레이어 스타트
이런 게 다 액터입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간단한 기능을 넣거나 상호작용을 할 때는 액터 클래스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 보이는 이 폰과 캐릭터는 주로 이런 식으로 캐릭터처럼 조정하려고 할 때는 폰과 캐릭터 클래스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이 캐릭터도 폰 혹은 캐릭터 클래스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세팅에서 여기 월드 세팅이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테일 패널 바로 오른쪽에 월드 세팅이 붙게 될 텐데, 이 월드 세팅에서 아래쪽에 선택된 게임 모드 있어요. 게임 모드 아래에 선택된 게임 모드가 있는데 여기에 디폴트 폰 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bp 언더바 third person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프로젝트를 만들 때 3인칭 시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3인칭 시점 캐릭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 여기를 따라서 열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캐릭터죠. 그럼 왜 이렇게 액터, 폰, 캐릭터 클래스들로 나눠 놓은 걸까요? 간단하게 예시로 어떠한 경우에 액터, 폰, 캐릭터 클래스로 사용되는지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게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게임으로 클래스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집이나 상자, 버섯, 해바라기, 상점, 이러한 애들을 배치할 때는 주로 액터 클래스를 사용해요. 물론 이 액터들은 그냥 스태틱 메쉬로 배치해도 문제 없겠지만, 만약에 눈이 내리면 눈이 쌓인 액터로 바뀐다거나, 비가 내리면 물에 젖은 듯한 액터로 바뀐다거나, 어두워지면 빛이 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상호작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액터 클래스를 주로 사용합니다. 특히 이러한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포탈 같은 경우는 스태틱 메쉬가 아닌 상호작용이 가능한 액터 클래스를 활용해서 배치를 해야겠죠. 다음으로는 폰 클래스인데요. 폰은 저희가 체스에서 들어봤죠. 장기에서 말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즉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받고 상호작용을 하는 클래스예요. NPC들이나 몬스터와 같은 동일한 작업을 하거나 저희가 입력한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에셋들을 주로 폰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보는 NPC들을 보면 제작가, 노점상, 의료수거함, 이러한 NPC들이 있는데요. 대화를 하거나 아이템을 사고 파는 등 플레이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요. 일정 시간마다 대사를 한다거나 간혹 주변을 맴돌면서 움직이는 NPC들도 있습니다. NPC는 논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해서 주로 플레이어가 아닌 캐릭터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캐릭터 클래스입니다. 이제는 짐작하셨겠지만 저희가 키보드, 마우스, 게임패드 등으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움직이는 캐릭터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클래스예요. 단순 배경을 작업하시면 크게 문제 없겠지만 추후 메타휴먼이나 모션 캡처와 같은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지금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캐릭터 클래스로 제작해야 되는 블루프린트는 이 핑크색 머리 캐릭터겠죠? 다음 사진으로 한 번 더 분류를 해볼게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액터, 폰, 캐릭터 클래스를 한번 분류해 볼게요. 이러한 아이템들, 사다리 같은 경우는 액터, 그리고 NPC, 펫, 몬스터와 같은 것들은 폰을 사용하겠죠. 그리고 이 캐릭터는 캐릭터 클래스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이렇게만 클래스를 분류해서 활용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진행이 좀 어려워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모든 걸 캐릭터 클래스로 만들고 그냥 아무런 움직임을 안 주면 액터나 폰 클래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캐릭터 클래스를 통해서 액터와 폰 클래스처럼 사용할 수는 있어요.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곧 배우시겠지만 캐릭터 클래스에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어서 액터 클래스보다는 조금 더 무겁습니다. 여기서 무겁다는 거는 더욱 연산할 게 많고 용량도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최적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액터, 폰, 캐릭터 클래스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에 액터, 폰, 캐릭터 클래스가 각각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큰 차이는 없지만 각각에 들어있는 컴포넌트들을 활용한다거나 이러한 액터들이 수천, 수만 개의 클래스가 쌓이다 보면 확실히 차이가 심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블루프린트가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하면 좋은지 잘 판단하시고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지는 제가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클래스에 대한 개념을 알았으니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방금 만든 폴더에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액터 클래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루프린트 클래스에서 여기는 액터를 클릭해 줄게요. 이름은 bp_큐브로 해줄게요. 다음으로 블루프린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열어주면 저와 동일하게 창이 뜨게 될 텐데요. 혹여나 이렇게 뜨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곳 상단에 풀 블루프린트 에디터 열기 이 부분을 눌러주면 저와 동일하게 창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곳 상단에 뷰포트, 컨스트럭션, 이벤트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어요.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시겠지만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창이 3개가 있는데요. 뷰포트, 컨스트럭션, 이벤트 그래프 이런 식으로 창이 3개가 있습니다. 네, 혹여나 이렇게 뷰포트를 실수로 껐는데 어디서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창에서 뷰포트 이걸 눌러서 생성할 수도 있고요. 컨스트럭션이나 이벤트 그래프 같은 경우 이렇게 실수로 껐을 때 좌측에 보면은 이벤트 그래프 있어요. 그리고 컨스트럭션도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주면 창이 열립니다. 실수로 끄셨을 경우 이런 식으로 다시 열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뷰포트랑 이벤트 그래프를 다룰 거예요. 하나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블루프린트를 레벨에 배치를 해볼 건데 저희 방금 만들었던 이 블루프린트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레벨에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서 보고 G키를 눌러서 게임 모드를 온오프 하면서 보면 옆에 있는 이 플레이어 스타트처럼 블루프린트라는 뜻의 아이콘이 보이게 될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아무런 모습과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다시 블루프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떼서 붙여주시면 돼요. 뷰포트로 넘어가 주시고요. 좌측에 보면 이렇게 컴포넌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 블루프린트의 형태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동차라고 해서 다 같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외형이 다를 수도 있고 외형은 같은데 성능이 다를 수도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추가해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블루프린트로 만들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를 보면 좌측 상단에 여기 추가라고 있어요. 이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굉장히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큐브 얘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큐브가 안 보이시면 상단의 검색을 통해서 큐브라고 검색해 주셔도 돼요.
잘못 추가했네요. 네. 큐브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단 디테일 패널이 들어가 있네요. 해제해서 열어줄게요. 저 이 큐브 어디서 봤죠? 네. 저희 액터 배치 패널에서 쉐이프, 이 큐브죠? 네. 동일한 큐브입니다. 그런데 저희 방금 블루프린트에서 추가했던 큐브가 즉각적으로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여나 이렇게 적용이 안 되면 이쪽에 컴파일이라고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컴파일이라고 있는데 이 컴파일을 눌러주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컴파일은 저희 머티리얼에서 여기 적용 있죠? 네, 적용과 동일한 기능을 해요. 적용 눌러주고 저장을 눌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컴파일도 뭔가 추가해서 수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물음표 모양이 뜨는데 여기서 컴파일을 눌러주면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루프린트를 활용하면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기본 큐브였죠. 기본 큐브였는데 이렇게 복제를 하고 또 다른 쉐입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 작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런데 나 중간에는 이 실린더는 제외하고 싶어 하면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지워줘야 되잖아요. 네, 이 블루프린트의 장점 중 하나는 이곳에서 또 추가해서 큐브를 해주고 그리고 추가해서 이 실린더는 여기 아래 쉐이프 쪽에 있을 거예요. 네, 쉐이프의 실린더인데 실린더를 추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블루프린트를 여러 개 복사한 다음에 갑자기 실린더만 제거해주고 싶을 때 이 블루프린트에서 이 실린더만 제거해주면 한 번에 다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생성하고 싶으면 이곳에서 뭐 이런 식으로 생성하면 손쉽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난 한 개만 빼고 싶어 하면은 이 블루프린트를 복사해서 배치한 다음에 이 블루프린트만 제거해주면 되겠죠. 어쨌든 이 블루프린트를 활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손쉽게 배치하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블루프린트로 들어가주고요.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았지만 익숙하실 거예요. 이 뷰포트 안에서도 이렇게 WASD로 이동이 가능하고 우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WASD로 이동이 가능하고 또 기진모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WER로 위치, 회전, 스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좌클릭을 하면 X축, 클릭은 Y축, 양쪽을 클릭하면 Z축을 이동할 수 있고요. 다른 기본적으로 이렇게 레벨 뷰포트에서 조작하는 방법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큐브 한 개를 제외하고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울 수도 있고 이 컴포넌트 있는 부분에서 클릭해서 딜리트 키를 통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큐브 하나가 있고 이번에 라이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추가해서 포인트 라이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내리셔서 위치 알고 있으시면 보고 찾으셔도 되고 못 찾겠다 하시면 여기다가 포인트 영어로 검색하시거나 한글로 검색하시면 포인트 라이트 컴포넌트 라고 해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큐브에 가려졌는데 살짝 올려주겠습니다. 컴파일 해주고 레벨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잘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포스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레벨의 밝기를 좀 줄여볼게요. 포스트 프로세스를 배치해주고 무한으로 전체로 적용되게 해준 다음에
노출 보정을 한 마이너스 이 정도로 해줄게요. 네, 이렇게 포인트 라이트도 잘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이 포인트 라이트가 컴포넌트에서 선택이 된 상태고,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이 디테일 패널이 보일 거예요. 이 디테일 패널은 기존에 저희 이쪽에서 봐왔던 디테일 패널과 동일합니다. 한번 포인트 라이트를 배치해보고 디테일 패널을 볼게요. 여기서도 라이트 컬러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죠? 동일하게 블루 포인트 안에서 포인트 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디테일 패널을 보면 이쪽에 라이트 컬러가 있습니다. 바꿔줄 수 있고, 또 강도도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 다른 디테일 값들이 동일하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컴파일하고 보면은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테일 패널은 동일하니까 크게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컴포넌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뤄보고 기능들을 추가해 볼게요. 다시 블루프린트로 돌아가서 컴포넌트의 추가 부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있지만 저희는 외부 에셋을 주로 불러오는데요. 이럴 경우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를 통해 적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가 있어요. 스태틱 메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우측 디테일 패널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스태틱 메쉬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 저희가 외부에서 불러왔던 에셋을 검색을 통해서 집어넣거나 혹은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선택하고 이곳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겠죠. 일단 저는 외부에서 가져온 에셋이 없어서 여기다가 sm_net preview라는 스태틱 메쉬를 적용시켜 줄게요. 따라오시는 데는 무관하니 아무거나 추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적용이 되었는데 아까 저희가 추가했던 포인트 라이트 있죠? 지금 그 포인트 라이트가 여기 안쪽에 지금 숨어 있어서 좀 이동을 해줄게요. 왼쪽에 선택하기 힘드니까 왼쪽에 포인트 라이트를 선택하고 올려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스태틱 메쉬도 같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어태치와 디태치인데요. 저희가 아까 이 포인트 라이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태틱 메쉬를 추가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포인트 라이트 아래 스태틱 메쉬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스태틱 메쉬를 클릭해서 이 포인트 라이트에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럼 이런 안내창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드롭하면 포인트 라이트에서 스태틱 메쉬를 디태치합니다 라고 뜹니다. 이 상태에서 놔볼게요. 그러면 이 포인트 라이트에서 떨어지게 되죠. 아까 이 큐브 같은 경우도 포인트 라이트가 붙어 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놔주면 이런 식으로 각자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번에 포인트 라이트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럼 얘만 따로 움직이죠. 저희는 이러한 작업을 어태치, 디태치라고 합니다. 어태치는 붙이다, 디태치는 떼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떼어내고 붙이는 경우는 주로 블루프린트 내에서 여러 개의 컴포넌트들이 배치가 될 텐데 구분하거나 묶어줘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인데요. 제가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태틱 메쉬들이 배치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안 따라하셔도 되고요.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레벨에서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스태틱 메쉬들을 전체적으로 크기를 키우고 싶어 하면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선택하고 우측에 디테일 패널 트랜스폼에서 크기를 변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테이블 기준으로 다 어태치 시키고 이 테이블만 크기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테이블만 변경했는데 어떻게 되죠? 의자와 램프가 함께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려놓고요. 당연히 각도도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고 위치도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떼어냈을 때 해당 위치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서 우측 디테일 패널에서도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태치, 디태치를 활용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컴포넌트가 굉장히 많다면 한 번에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다 지워주고요. 물론 레벨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스태틱 메시지를 수정할 수 있는데 그건 단순히 묶어주는 기능이고 블루프린트처럼 추가적으로 기능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블루프린트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뷰포트에서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그래프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저희 큐브 하나만 넣어두고요. 그 상태에서 이벤트 그래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벤트 그래프에서 여러 가지 노드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빈 공간에 저희 머티리얼처럼 빈 공간에 우클릭해서 한번 곱하기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곱하기. 그리고 한번 엔터 쳐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하기. 영어이신 분들은 영어로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더하기 하니까 추가라고 되어 있네요. 네, 추가를 눌러주겠습니다. 저희 이 머티리얼에서 노드 생성했었죠? 이런 식으로 곱하기, 더하기 노드를 생성했었는데 여기 머티리얼에 멀티플라이도 이렇게 들어가는 곳 2개, 나오는 곳 하나, 애들도 들어가는 곳 2개, 나오는 곳 하나. 동일하게 여기도 위에 그냥 뭐 멀티플라이라고 안 써있을 뿐이지 여기 곱하기라고 모양이 있죠? 네, 들어가는 곳 2개, 나오는 것 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동일한 노드가 있습니다. 약간 다르긴 한데 비슷하죠? 기본적인 조작 방법은 저희 머티리얼에서 배웠던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클릭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클릭을 통해서 노드들을 선택할 수 있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다중 선택이 되고요. 컨트롤 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제외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노드를 복제하거나 또 컨트롤 G를 통해서도 노드를 복제할 수 있고요. 다중으로도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컨트롤 X를 눌러서 잘라내기, V로 붙여넣기. 기본적인 기능은 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런 노드들을 드래그로 움직이고 방향키로도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노드의 조작 방식은 머티리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 지워주시고요. 이번에는 이러한 노드들을 활용해서 3초마다 사라지고 다시 3초 동안 나타나는 큐브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코딩에 대한 논리 구조를 모르시는 분이 보면 굉장히 유익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샌드위치를 만드는 방법을 두 자녀에게 적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오로지 자녀들이 적어온 레시피만 의존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tep 1. Get 2 pieces of bread out. Got 'em. Get a butter knife and get some PB.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No, Dad, with the peanut butter. I'm just doing what it says. It says take 1 piece of bread, spread it around with the butter knife. Hold on. Get some jelly, rub it on the other half of the bread. No, Dad, open the jelly. Well, it doesn't say to do that. Put the breads together on top of each other. Take a big bite. This doesn't taste like a peanut butter jelly sandwich. Fail. Yeah. Oh, yeah. Take 2 pieces of white bread out of the bag.
Take the lid off the jar of peanut butter. Get a butter knife and stick it inside of the peanut butter jar. With the knife, scoop some of the peanut butter out of the inside of the jar. Spread your scoop of peanut butter onto one of your pieces of bread with a knife. No! Squeeze some jelly onto the other piece of bread. Spread the jelly on the bread with the butter knife. Put your two pieces of bread, peanut butter and jelly sides together. Done. 자, 이 영상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하냐인데요. 이 영상은 두 자녀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영상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다룰 블루프린트라는 친구는 한 가지를 알려주면 한 가지를 표현하고 100가지를 알려주면 100가지를 표현해요. 사람처럼 한 가지를 알려줬다고 해서 10가지를 알아내지도 않고요. 100가지를 알려줬다고 해서 50가지만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알려준 만큼만 정확하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만들어 볼 블루프린트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이 블루프린트라는 친구에게 얼마나 잘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지를 느끼시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블루프린트를 만들 때 왜 안 되지? 이게 왜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건데요. 웬만한 버그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의 입력 실수이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 잘 매우 정확하게 생각하고 노드를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3초 동안 나타나고 3초 후에 다시 사라지는 물체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정확한 설명을 위해 육하원칙으로 한번 볼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왜는 제외하겠습니다. 왜는 저희가 그러라고 시켰으니까 라는 이유가 있겠죠. 가장 먼저 누가는 여기 저희가 배치한 이 블루프린터가 되겠죠. 포스트를 꺼줄게요. 네, 이 블루프린트 누가는 이 블루프린터가 될 거예요. 다음은 언제인데요. 저희가 원하는 건 게임이 시작하면 아니면 다른 큐브가 사라지면 캐릭터가 가까이 가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저희는 게임이 시작하면 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하면 3초 후에 나타나고 3초 후에 사라지고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다음으로 어디서. 어디서는 내가 원하는 위치, 즉 제가 배치한 위치겠죠? 아니면 내가 따로 지정한 위치가 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배치한 위치로 하겠습니다. 이 블루프린트를 이렇게 배치한 위치, 레벨에 배치한 위치로 할게요. 그리고 무엇을, 저희는 이 큐브를, 저희가 방금 이 컴포넌트에서 추가했던 이 큐브를 무엇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어떻게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가 원하는 건 3초 동안 나타나고 3초 동안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반대로 3초 동안 사라지고 3초 후에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간단하지만 추후 더욱 복잡한 구조가 나오면 이 어떻게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는 이 블루프린트니까 냅두고요. 제가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만들었죠. 누가, 이 블루프린트 클래스가. 다음으로 언제. 이 언제가 중요한데 그 언제를 이 이벤트라는 친구가 결정을 해요. 이벤트는 이벤트가 발생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게임을 시작할 때, 아니면 캐릭터가 큐브로 가까이 왔을 때, 아니면 내가 몬스터를 죽였을 때, 아니면 캐릭터가 레벨업을 했을 때, 이러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시점들을 딱 뭐뭐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이벤트들, 비긴 플레이 이벤트, 액터 비긴 오버랩 이벤트, 칙 이벤트, 기본적으로 이렇게 3개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begin play 이벤트를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다시 한번 더 우클릭을 통해서 begin play라고 검색해주면 이벤트 추가 항목에 이벤트 begin pl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랑 방금 저희가 지웠던 거랑 동일한 모드예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뭐 활성화를 해주면 이렇게 다시 색이 돌아오는데 활성화하고 있지 않아서 회색빛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더 우클릭해서 이벤트라고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이벤트 any 데미지는 뭐 데미지를 뭔가 받았을 때, 줬을 때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액터가 뭐 커서가 뭐 오버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추후 천천히 하나씩 달아보고요. 일단은 저희는 게임을 시작할 때 큐브가 뭐 나타나거나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begin play, 즉 게임이 시작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로 하겠습니다. 뜨는 건 필요 없어서 지워주셔도 되고 뭐 밑으로 내려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시 여기서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게임이 시작할 때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언제가 끝났어요. 다음은 어디서죠? 어디서는 저희가 이 배치한 부분이라고 했죠. 이렇게 레벨을 배치한 부분 어디서 다음 강의에서 다룰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면 어디서가 좀 중요할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부분은 자세하게 안 다루고요. 이렇게 배치한 부분으로 해두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을 저희는 이 무엇을 이 큐브를 사라지고 나타나게 할 거니까 큐브를 이라고 해줄게요. 다음으로 어떻게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3초 동안 사라지고 3초 동안 나타나게 할 거예요. 3초를 기다리는 거에 대한 노드는 딜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뭐 비행기가 딜레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영어로 딜레이라고 검색해 볼게요. 뭐 다양한 딜레이들이 있는데 저희 여기 유틸리티 아래에 있는 딜레이를 선택해 줄게요. 잘 보이시나요? 이 딜레이. 다른 딜레이를 선택하시면 생긴 게 다를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딜레이는 이렇게 딜레이 오른쪽 위에 시계 모양 아이콘이 있죠? 이 딜레이를 사용할 거예요. 이 딜레이를 보면 왼쪽에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에도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du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초 동안 기다릴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희는 3초 동안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숫자 3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초 후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사라진다고 했죠? 저희 사라진다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요? 얼리얼 엔진에서 사라진다는 개념은 저희 비지빌리티와 콜리전이 있어요. 즉, 이 큐브를 선택해서 봤을 때 이곳에 비지빌리티라고 검색하면은 여기 표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여기서 이렇게 눈으로 껐다 켰다 했었죠. 이곳에 표시라고 한국어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영어이신 분들은 비지빌리티로 검색해 줄게요. 그럼 여기 렌더링에 표시가 있는데 이 표시를 꺼볼게요. 꺼보고 플레이를 해보면 지금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캐릭터가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얼리얼 엔진에서는 비지빌리티도 꺼져야 되지만 얘가 아예 상호작용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콜리전도 꺼져야겠죠. 내려서 콜리전 부분에 콜리전 프리셋이 있죠. 콜리전 프리셋을 이렇게 노 콜리전으로 바꿔줘야지 얘가 보이지도 않고 충돌도 하지 않죠. 표시만 비지빌리티만 돼 있고 콜리전은 없을 경우 이렇게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저희 블루프린트에서도 비지빌리티도 꺼줘야 되고 콜리전도 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지빌리티라고 일단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비지빌리티 검색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비지빌리티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저희 렌더링 부분에서
set visibility가 있고 뭐 toggle visibility가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큐브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숨기고자 하는 대상이 이곳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한번 눌러볼게요. set visibility.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다른 visibility도 한번 볼까요? 아까 toggle visibility가 있었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뭔지 모르겠어. 일단 두 개가 있긴 한데 뭔지 모르겠잖아요. 어떤 게 정확하게 되는 건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갖다 대보세요.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비지빌리티를 설정합니다. 게임 중이라면 물체를 끄거나 켜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면 얘도 비지빌리티를 토글합니다. 그러면 뭐 둘 다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하나씩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정확한 노드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씩 적용시키는 게 좋습니다. 적용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게임이 시작하면 3초 후에를 할 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요. 3초 후에 이렇게 비지빌리티를 할 거야 라고 되어 있죠. 간단하죠?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타깃이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어떤 거를 비지빌리티 할지 이곳에 타깃이 있어요. Alt 키 눌러서 하면 끊어지는데 나는 이 큐브를 비지빌리티를 껐다 켰다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타깃 부분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 큐브를 애초에 끌고 오는 방법은 왼쪽에 컴포넌트 부분에서 큐브를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놓으면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큐브를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큐브를 비지빌리티 온오프 할 거야 해서 얘를 끌어서 빈 공간에 놨을 때 이쪽에서 비지빌리티를 검색하면 더욱더 정확하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동일하죠? 지워주고 얘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저는 주로 타깃을 이렇게 위로 올려놓는 편이에요. 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기 편하거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그냥 컴파일 해볼게요. 컴파일 해보고 헷갈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지워주고요. 블루프린트만 남겨놓겠습니다. 친구들이죠. 세 개 다 블루프린트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해볼게요. 3초 후에 사라지죠. 다시 한번 볼까요? 플레이 했을 때 네,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3초 후에 사라졌어. 지금 됐죠? 여기 부분이 New Visibility 이 부분 있죠? 여기 설명을 보면 물체를 끄거나 켜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끄는 기능만 있잖아요. 여기서 New Visibility 부분을 활성화시켜주면 비지빌리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3초가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죠. 근데 이 비지빌리티를 꺼주면 나는 이 3초 후에 비지빌리티를 꺼주겠다 이런 뜻이어서 이렇게 보면 3초 후에 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사라졌는데 저희 뭐를 더 한 개 더 추가해야 되죠?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네, 콜리전이 남아있죠? 콜리전도 삭제를 해줘야 돼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일단 콜리전 하기 전에 토글 비지빌리티 네, 얘도 동일한 노드네요. 근데 얘는 대신 켜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켜는 부분이 없어요. 말 그대로 얘는 켜져 있으면 꺼주고 꺼져 있으면 켜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대신 저희가 선택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죠. 만약 반대로 저희 이 큐브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디테일 패널을 보면 여기서도 저희가 표시 검색해서 꺼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러면 반대로 되겠죠? 꺼져 있는 상태에서 3초 후에 나타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노드를 통해서 키거나 끄는 것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토글이 된다는 건 알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노드도 있구나 라고
하나하나씩 직접 만들어 보시면서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저는 이 노드는 사용 안 하고 이 노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최초에는 없었다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곳에 표시를 통해서 없는 상태를 만들어 주고요. 3초 후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비질리비티를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콜리전 작업도 해줘야겠죠? 큐브에서 최초에 콜리전 프리셋 부분을 저희 콜리전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최초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보이지도 않고 콜리전도 없는 상태에서 3초 후에 저희가 보여지게 할 거고 이 다음에 또 콜리전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 큐브에 대한 콜리전을 불러올 거기 때문에 이 큐브에서 이렇게 끌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곳에 그냥 콜리전 검색하고 여기에 보면 다양한 콜리전들이 있는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큐브가 붙어 있네요. 얘도 한번 해보고 이곳에 set disable collision 얘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위에 set collision enable cube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아직은 몰라요. 정말 처음 하신다면 모르실 거예요. 뭐가 정답인지. 이런 식으로 3개의 노드가 있는데 일단은 확실한 건 얘는 타깃이 없죠. 저희가 지금은 큐브가 1개지만 다른 큐브가 있거나 다른 것들이 있었을 때 다른 것들도 없앨 수 있겠다. 나는 근데 지금 이 큐브만 없앨 거기 때문에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지워줄게요. 그 다음 얘는 set notify colli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값을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러한 값은 지금 처음 들어봤죠? 얘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얘를 보면 어떤 타입의 콜리전이 활성화될지를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얘 같긴 해요. 그러면 아래 타입이 있으니까 타입이 저희가 방금 전에 이 큐브를 여기서 노콜리전을 바꿔줬잖아요. 지금 노콜리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3초 후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콜리전이 활성화돼야 돼요. 콜리전 활성화는 콜리전 enabled 이거겠죠? 여기 설명해 보면 공간 쿼리와 시뮬레이션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노콜리전은 피직스 엔진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콜리전 enable, 콜리전을 포함한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3초 후에 저희는 콜리전도 활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죠? 지금 위에 있는 게 끊겨 있죠? 이러한 노드 기반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비지비티가 되고 콜리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지비티가 되자마자 바로 콜리전도 변경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 반대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 거의 저희가 체감할 수 없는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저희가 기본 설정을 콜리전도 노콜리전으로 해놨고 표시 부분도 꺼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인데 이벤트 그래프에서 3초 후에 콜리전도 생기고 보이기도 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콜리전도 생겼습니다. 원래는 콜리전이 없었죠. 없었는데 생기니까 이렇게 콜리전도 생기고 보이기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3초 후에 다시 사라지게 할게요. 새로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저희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이 마우스 있는 부분에 생겨요.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올려놓은 부분에 이렇게 생깁니다. 생성하실 때 컨트롤 C 하고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겹쳐지니까 빈 공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번에는 3초 후에 반대로 돼야겠죠? 콜리전도 없애주고 비지빌리티도 꺼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게임이 시작하면 3초 후에 콜리전과 비지빌리티가 생기고 또 3초 후에 콜리전과 비지빌리티가 없어지게 설정해놨어요. 컴파일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생겼다가 3초 후에 사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게임을 플레이해서 캐릭터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볼 필요 없이 저희 여기 플레이 아이콘 있는 데에서 점 3개를 누르시고요. 시뮬레이트가 있어요. 단축키는 Alt S입니다. 이렇게 하면 캐릭터 플레이 없이 즉각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맵이 작아서 캐릭터가 바로 플레이한 곳에서 눈앞에 보이는데 멀리 있거나 아니면 캐릭터가 이동할 수 없는 곳에 있을 경우는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배치하고 가까이 가서 Alt S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카메라 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계속 시뮬레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점 3개를 누르고 선택된 뷰포트로 바꿔주시면 캐릭터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또 여기 아래에 있는 현재 카메라 위치 이거를 체크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면 캐릭터가 플레이어 스타트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카메라 위치에서 이렇게 플레이가 돼요. 플레이어 스타트가 없으면 이곳에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디폴트 플레이어 스타트가 반드시 플레이어 스타트를 액터 배치 패널에서 배치를 해주고 디폴트 플레이어 스타트를 해주시고 선택된 뷰포트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상태에서 플레이 해주시면 캐릭터도 해당 위치에서 플레이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어떤가요? 몇 개의 노드만 이렇게 연결을 해줬는데 저희가 원하는 블루프린트를 손쉽게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아직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어떤 노드를 써야 될지 모르겠고 어떠한 순서로 연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처럼 약간 비슷한 키워드를 검색해보고 뭐 하나하나씩 배치를 해보면서 여기에 설명이 있잖아요. 설명 같은 것들을 잘 보시고 하나씩 연결해보면서 테스트하는 것도 방법이고 지금은 어떤 노드가 있고 어떤 노드를 활용해야 될지 정말 하나도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근데 계속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마치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고 뭐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씩 배치해보시고 적응하시다 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이런 노드가 있지 저런 노드가 있지 하면서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어떠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었는데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몇 가지 팁만 더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머티리얼에서도 이렇게 선택하고 C를 누르면 코멘트 기능이 있었잖아요. 블루프린트로 동일하게 노드를 선택하고 이렇게 C 이렇게 눌러서 코멘트를 달을 수 있어요. 저희 이 세 가지 나타나는 거였죠. 그러면은 3초 후에 나타남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뭐 비지빌리티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둘 수 있겠죠.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얘도 한 번 더 C를 눌러서 3초 후에 사라짐 디테일하게 적으면 비지빌리티 콜리전 비활성화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관리하기 편하겠죠. 얘도 뭐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디테일 패널을 보면 이 코멘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디테일 패널을 보면 이 코멘트가 있어요. 그래프 노드도 있는데 코멘트 이곳에서 코멘트의 색깔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뭐 사라지고 얘는 나타나게 할 수 있고 뭐 폰트 크기도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프 노드 쪽에서 타이핑을 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쪽에서 더블 클릭해서 치는 게 편하더라고요. 치는 건 편한데 이 컬러 설정은 이 디테일 패널에서 코멘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블루프린트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조작 방법을 배우셨으니 저희 다음 강의부터는 실질적으로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